난 슬플 때 프랙탈을 그려.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마이클 프레임의 수학의 위로입니다.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목, 수학과 위로가 구성한 제목이 너무 궁금했고, 두 번째는 허준희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쓰셨다는 것, 세 번째는 이하늘님이 번역하신 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주고 싶은 별점은 3개.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사실 슬픈 일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 책을 선뜻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수학 부분의 내용이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모두 거둬내도 이 책의 의도와 감동은 100% 이해할 수 있고, 이 책의 깊은 즐거움은 50%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성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도 바흐의 음악에서 감동을 느끼는 데엔 큰 모자람은 없듯이요. 물론 알면 좀 더 깊게 즐길 수는 있겠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모르더라도 요즘 슬픈 일이 많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표지부터 살펴볼까요? 실물이 훨씬 예쁜 책입니다. 이 재질을 뭐라고 해야 하죠? 약간 단단한 천의 느낌인데요. 나뭇잎 하나 위에 제목과 부제, 저자와 옮기니가 정갈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쁘다는 말밖엔 할 게 없네요. 조금 슬퍼 보이는 색깔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색입니다. 이 책의 핵심 단어는 비탄입니다. 원문은 그리프로 비탄이란 단어를 골라 번역하셨죠. 이 책은 슬픔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고모, 부모님,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은퇴, 소중한 경험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작가님의 개인사를 곁들이며 정의 내린 비탄이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입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은 것은 당연하고 처음 겪거나 배우거나 보고 들음으로써 얻는 감동이나 즐거움 뒤에도 비탄이 오는 거라고 말합니다. 작가님께서 들어놓은 한 가지 예시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프랙탈이 있습니다. 프랙탈이란 부분과 전체가 동일한 모양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가장 쉽게는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이나 눈의 결정 구조가 있죠. 작은 구조의 반복으로만 큰 구조를 그려낸 게 보이시죠? 이 프랙탈을 설명하면서 작가님은 조금 별난 과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고양이들이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이 되는 과정입니다. 책보다 조금 더 재밌는 그림을 찾아서 공유하려 합니다. 고양이를 삼각형으로 뭉쳐놓고 새 덩이를 다시 삼각형으로 배치하고 그걸 다시 삼각형으로 배치하고 그걸 또 다시 삼각형으로 배치하면 시에르핀스키의 삼각형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표지에 있는 그림도 이제 의도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바로 프랙탈인 것이죠. 이렇게 프랙탈로 세상을 보는 눈을 익히면 우리는 구름이나 식물이나 혹은 건물에서 세상 어떤 것에서든 쉽게 프랙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연의 많은 것들과 최적화되어 있는 인공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에서 프랙탈을 발견한다면 이젠 프랙탈을 보지 않았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작가는 그걸 프랙탈을 모르던 때를 잃은 상실로 말하며 비탄을 느낄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거 유머입니다. 아마 작가님은 이 부분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유머라고 쓰셨으리라 확신하고 허준희 교수님 같은 분들은 크게 웃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정말 썰렁한 아재 개그를 보는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기하학뿐만 아니라 엔트로피, 미적분, 투영 등 다양한 수학 이야기가 꽤 얕지 않은 깊이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려웠냐고 물으신다면 이 책은 생각보다 읽기가 편한 편입니다. 왜냐면 주제가 너무나 또렷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너무나 비탄할 일이 많기에 자기 스스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두란 말입니다. 작가님의 경우엔 그것이 주로 기하학이었지만 노래나 음악, 소설이나 영화, 체스, 요리, 춤, 고양이들과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죠. 슬픔을 옅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찾고 진심으로 열정을 불태워서 슬픔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아두라며 오래 산 인생의 선배로서 작가는 독자에게 권유합니다. 이런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수학 빼곤 정말 쉽고 재미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학이 조금 어려워도 그냥 읽기 편한 문장과 단락에만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읽어가면 수학의 위로라는 제목에서 수학은 뒤로 가고 위로만 보이게 됩니다. 저는 게임
게임, 영화,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게임을 몰두해서 하다 보면 슬픈 일은 좀 있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을 미룬다는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게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삶의 위로이긴 합니다. 책과 영화도 빼놓을 수 없죠. 주인공이나 사건에 저를 투영해서 보거나 저의 이야기를 대입해서 보고선 많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플레이리스트 몇 개도 있어서 당 떨어질 때 먹는 커피 믹스처럼 빠르게 위안을 얻는 음악과 노래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가장 위안을 얻는 요소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는 때에는 손글씨로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저에게 집중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엔 불태워야 할 문서가 늘어날 뿐이더라도 일기를 쓰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슬픈 때가 아니더라도요. 슬픔을 다룰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꼭 찾아두라는 말이 가슴에 깊게 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실까요? 마땅히 찾지 못하셨다면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학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든 크든 자신의 슬픔을 잘 어루어 만져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두라는 오랜 인생 선배의 말이 따스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선 일기를 쓰는 게 좀 뜸해졌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고 지난 일기를 꺼내어 보면서 많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슬픔에 빠져 있으시다면 빨리 자신만의 방법을 떠올리거나 찾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어쩌면 기하학도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